뉴스의 제목이 5일 만에 2억 5천이 올랐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서울 부동산만 나홀로 호황이다, 이런 뉴스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5일 만에 2억 5천이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이 호황이라고요? 과연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있나? 아무리 뉴스 제목을 뽑는 게 사람들을 어그로 끄는 이제 제목을 뽑아야 된다고 하지만 5일 만에 2억 5천이 올랐다는 말 자체도 믿기지도 않고, 서울의 부동산만 나홀로 호황이라는 말 자체도 더더욱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집니까? 관심 안 가지는데요. 호가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뉴스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본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들 평당 1억이다, 아니 평당 2억이라고 얘기해 본들 뭐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고 또 관심을 보이고 살까 말까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쩌자고 저런 뉴스들을 계속 내보내는 걸까요?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사람들 눈길이라도 한 번 더 가게 만들고, 혹시라도 호구라도 잡아서 덤탱이 씌우려고 수작질을 벌린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아무리 오른다 서울의 핵심 지역은 분명히 오른다, 이런 얘기 해본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쓸 돈 있으면 강남에 아파트 20억 30억 주고 살 여력 있으면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그냥 고비당 우량주를 사든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든 아니면 예금으로 묻어두든 뭘 해도 부동산 사서 종부세 내고 엉덩이에 깔고 있는 것보다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부동산에 그 돈을 넣냐라는 겁니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당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리하게 욕심 부리면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미 뉴스를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연끌족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유튜브에 보면 연끌에서 되게 힘들다고 거지처럼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집을 5채 7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게 한때였는데 지금은요 이자 내느라고 죽겠다고 난립니다. 성남에 8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5억 대출 받았는데 5억 대출 받을 때 대출 이자가 얼마였냐? 1.8%가 1.9%였습니다. 되게 여유롭다고 했어요. 왜냐? 아니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월세보다도 이자가 더 싸다. 대출 이자가 이렇게 다 싼데 대출 안 받으면 바보다, 호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2021년 얘기입니다. 지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대출 이자가 5% 가까이 되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80만원 조금 더 되는 이자 내다가 지금은요 이자만 200만원을 훨씬 넘게 내됩니다. 원리금 합쳐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배가 한 5, 60만원 내던 때였는데 지금은 그게 한 280만원 이상 되려 하니 처음에 내던 금액이 한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무리한 상태에 놓이니까 화들짝 놀라고 있고, 또 이제 그 친구는 그나마 그래도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1억만 갚아줘, 2억만 갚아줘. 그래서 자신의 이제 부모들이 대출 금액의 일부를 갚아줘서 좀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제 궁지로 내몰리는 거죠.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빡빡하죠.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친구의 자기 부친이 성수동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6억에 내놨는데 처음에는 7억이 안 팔려서 6억으로 내리고 그 6억이 5억 되고 나중에 4억 8천에 겨우 내서 팔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8년, 2019년에 얼마가 됐냐? 17억에 팔렸다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가장 저점에 팔고 이제 가격이 높아져 가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대략 그 반대로 보더라고. 이 4억 8천에 판 집이 17억에 팔리는 걸 보고 이제 성남의 아파트를 8억 주고 사면 자신이 이제 18억, 17억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요, 집값이 8억이 아니라 6억 후반대까지 한 1억 이상이 내려가 있는 상태죠.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참 뭐가 맞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모험을 걸어서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인가? 아니면 꼭지에 사서 떨어졌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건가? 어쩌면 그 둘 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고 운이 안 좋아서 되게 힘든 상태에 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운을 바라고 그게 딱딱 말아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절대로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대비하며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산다라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죠.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쉽고 편한 길이 돈 버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쉽게 돈 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불법적인 일이겠죠. 혹은 남들을 뒤통치는 일, 혹은 남들에게 영업하리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되게 불법 비스무리한 남을 이렇게 속이거나 남을 이용해서 버는 돈이겠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남들에게 고맙다라고 칭송받으며 버는 돈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매우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참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나온 시간 동안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겪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또한 믿기 어렵습니다. 지나온 시간 되게 힘겹고 뒤통수 많이 맞았다라고 해서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다음번에 사기를 안 당한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장사를 많이 말아먹어 봐서 다음번에는 말아먹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조차도 자만심일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